안녕하세요. 위젤라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희 오늘 호은 PD님과 함께하는 영화 이야기 첫 번째 시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소개하고 바로 들어갈게요. 저는 더덕입니다. 기필입니다. 안녕하세요. 호은 PD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이렇게 네. 새핑을 입고 오신 것 같은 본의 아니게 너무 멋있는 있잖아요. 왜 머리도 달라지시고 그 네. 모자 스타일도 괜찮으신데 네. 지금도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또 맞아요. 요즘 모자를 답답해가지고 네. 날씨도 좀 살짝 그래도 겨울바람이 네. 조금 가라앉아서. 가라앉아가지고 네. 모자를 벗고 다니자. 오. 대신에 뭐 염색을 하자. 그러셨구나. 잘하셨네. 왜냐하면 그 미모를 가렸었거든요. 저 모자가. 염색해주세요. 네. 한참 딴 얘기로 갔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그 여러분들의 감독분들을 소개해 주실 것 같은데, 네. 갑자기 첫 작품으로 유명해진 감독들, 맞아요. 그런 분들 위주로 소개를 해 주실 거라고 시리즈를 공표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이고 시리즈라고 하니까 또 부담이 확대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시즌별로 가죠. 시즌별로. 시즌별로. 네,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네, 오늘 감독은 누구일까요? 오늘은 이제 영화 추격자 황해 그리고 곡성을 만드신 이제 나홍진 감독님 특집입니다. 네. 그분들이 다 그 영화들이 다 같은 감독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기피디님 좋아하는 영화들 아닌가요? 제가 완벽한 도미요리는 못 봤고요. 네. 황해는 보다가 뭘까 하다가 접었고 추격자와 곡성은 봤어요. 근데 추격자는 너무 오래전에 봐서 내용이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습니다. 네. 이게 일단은 이게 감독들이 다 거장들도 네네. 사실 초반에는 뭔가 좀 삐끗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지 인간적이죠. 네, 뭐 심지어 뭐 예를 들자면 박찬욱 감독 같은 경우는 네. 옛날에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이승철 저희가 아는 그 이승철 네. 가수 이승철 그분이 주인공인 어머. 영화입니다. 네. 놀라운데? 네, 심지어 연기력이 안 돼서 네. 모든 대사를 후시 녹음으로 다른 성우가 와서 했다는. 어머나, 웬일이야. 그래서 정말 전설적인 안 좋은 의미로 네, 박찬욱 감독님이 이제 가능하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DVD와 비디오를 없애버리고 싶다라고 했던 정도로 너무 이해간다. 네. 그러니까 모든 감독분들이 물론 처음부터 거장인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이제 그런 좀 시행착오를 겪거든요. 그거가 사실 솔직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음부터 잘해? 네. 그렇죠. 이게 레벨업을 하는 느낌이 네. 좀 보여야 되는 건데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제 저번에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 그때 이제 그분도 피라나라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고 싶어하는 그런 흑역사를 썼기 때문에 사실 감독이라고 영화 감독으로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데뷔한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작이 나오리라는 보장은 또 없거든요. 그건 맞네요. 네네 맞아요. 근데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는 꾸준히 정말 뭐 지금 이제 첫 작품이 이제 장편으로 첫 작품이 추격자인데 2008년 영화거든요. 한 15년 전 영화인 거죠. 네네. 15년 동안 지금 3편밖에 안 만드셨습니다. 장편으로서. 장편은. 네. 그럼 도미요리 이건 단편입니다. 저는 한해종이 아니고 그 미장센 단편 영화제라고 그 매년 하는 영화제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미장센 단편 영화제는 유명한 부분이 만약에 그 이 부분에서 상 줄 사람이 작품이 없다. 그냥 상을 그냥 안 줄 정도로 깐깐하게 심사를 하는 그런 단편 영화제인데요. 거기서 이제 절대 악몽 부분, 뭔가 스릴러 이런 그런 부분에서 대상을 이제 차지했던 절대 악몽 부분에서 우와. 상을 차지했던. 저 도미요리도 그럼 스릴러인가요? 스릴러는 아니지만 살짝 코믹한 부분도 있고요. 근데 섬뜩하기도 합니다. 와. 근데 정말 잘 만든 단편 영화에 도미가 갑자기 살아나나? 좀비 도미가. 궁금하다. 네. 그래서 정말 잘 만든 단편 영화고요. 네. 좀 이따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그리고 정말로 그 완전 초기작, 그 단편 영화 때부터 장편 데뷔작까지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이 갑자기 등장했지? 이렇게 되는 평가를 실제로 받았죠. 그 전에 그러면은 뭘 하시던 분이세요? 저분이 제가 알기로 그 도자기 굽는 그걸 전공 뭐라 그러죠? 그거를 도예과. 도예과. 네네. 그 전공이었다고. 진짜요? 네.
근데 오. 영화 감독이 돼야겠다. 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처음에 아마 광고를 들어간 걸로 알고 전공은 그쪽에 아마 광고로 시작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영화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희종에 이제 다시 한국에 들어가셔서 와. 영화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다르다. 그러네. 그 나중에 시작해도 할 수 있군요. 예, 이게 아예 전공이 처음부터 다르다 하더라도 네. 충분히 가능한 것 하기사 같고요. 무슨 분야든 안 그렇겠으니까만 그 얼마나 거기에 열정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하다. 네. 도예과에서 영화로. 네. 그래도 예술은 예술이잖아요. 아, 그쵸. 그렇죠. 같은 또 이게 집착의 부분이 같지 않습니까? 디테일에 신경 쓰는.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도예과는 해놓고 구워내고서 마음에 안 들면 깨부시고 네, 네. 그 연단의 과정을 필름은 지워버리고 요즘은 지우는 거죠. 그러네요. 추격자도 2008년, 황해 네. 2011년, 곡성 2016년. 우와. 네. 진짜 다작을 하지 않는 네. 감독. 맞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제이미스 카메론이랑 비슷하게. 그거 먹고 살 수 있는 건 어떻게 하세요? 아니 저 정도 히트를 냈으면 먹고 살겠죠. 그것도 안 되면 우리나라 영화판 안 되죠. 그런 건가요? 그럼요. 물어본 건 아니시죠? 아니고요. 네. 네. 네, 완벽한 도미홀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유튜브에 치면 나왔었어요. 그냥 풀 버전이 그냥 우와. 단편 영화니까요. 보고 20분, 싶다. 25분 정도 했는데 아, 네, 이걸 제가 대학교 때 처음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 학교 교수님한테 이걸 소개해줬어요. 오. 그 다음부터 저희 그 수업에 코스 중에 이거를 보는 게 생겼어요. 그 와. 여기서 학교라 하심은 제 미국에서 에머슨. 에머슨. 네, 오. 와. 그럼 영화의 완성도나 이런 거를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네요. 실제로 이게 단편 영화제에서 딱 최우수 작품상을 받은 뒤에 심사위원들도 다 현직에 계신 감독분들이시거나 프로듀서 이런 분들이거든요. 네. 딱 보고 이 감독 누구냐 하면서 바로 컨택을 받다는. 우와. 그 정도로 이 사람은 정말 이미 거의 뭔가 마스터가 돼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이 단편에서도 나오는데요. 이게 내용인즉슨 네. 한 요리사가 완벽한 도미요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손님에게서. 네. 그래서 그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완벽이라는 기준도 굉장히 주관적일 텐데 어떤 식으로 그걸 풀어나가는지도 궁금은 하네요. 근데 왠지 느낌이 약간 일본 영화 같은 느낌이죠. 맞아요. 살짝 네. 그러게요. 그런- 스틸컷만 보면은 네. 그런 그 제목도 느낌이. 그래요. 도미요리. 이거를 잘못 읽으면 일본말 같아요. 도미요리? 그러네요, 진짜. 도미요리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일본 느낌을 살렸나? 그 예전에 심야 식당 뭐 이런. 마찌아라가 해서 그분도 조연주로 하시던 분이 주연해가지고 만든 약간 B급 코미디 영화 제목이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약간 일본 이름 같은 거 쓰는. 배우도 좀 낯설고요. 네. 다찌마을이 말씀하시는 맞아. 거예요? 네. 약간 일본 다찌마을. 느낌. 네. 그렇죠. 저 영화 같은 경우는 네. 실제로 좀 일식처럼 요리가 나오긴 합니다만 네. 막 열심히 요리를 만들었는데 그 열심히 만드는 정도가 막 진짜 막 스포이드를 이용해가지고 막 어떤 에센스를 뽑고 와. 막 철판에 그런 불판의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려고 자기 손을 갖다 대고 막 그런 내용이에요. 막 뭔가 좀 괴이하다. 괴이하고 기괴하고 네. 호러스러운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요리가 다 완성됐는데 재채기가 나와가지고 떨어뜨리고. 어머.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만들고 뭐 이런 일 반복이고 막 이런 거예요. 거의 다 마지막 핀셋까지 장식까지 하면 끝인데 막 떨어뜨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시 만들고. 그래서 그러네. 이제 영화의 마지막을 말씀드리면은 네. 딱 마지막까지 이제 노인이 됩니다. 저 셰프가. 노인이 돼서 손을 벌벌 떨면서 완성된 요리를 갖고 나오는데 손님은 죽어서 백골이 돼서 그 의자에 앉아있고 그래서 우와. 그거를 자기 혼자 먹으려다가 뭐 힘이 없어서 이제 사망하고 마는 그렇게 이제 끝나는 엔딩이거든요. 우와. 감독 특이하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네. 잊혀지지 않는 한 시간은 한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분 정도 되고 근데 이제 전혀 단편 영화 치고 20분이면 꽤 긴 거거든요. 네. 보통 10분 이내인데 저거는 뭐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흥미로운 스토리도 스토리인데 촬영이라든지 편집 리듬이라든지 이런 게 이미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구나. 저건 꼭 봐야겠다. 네. 저는 찾아봐야겠네. 유튜브에 아마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직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네. 궁금해져요. 네. 그 감독의 역량 중에
편집과 네. 연출 중에 네. 어느 쪽이 더 클까? 또 연출이겠죠. 연출이 그 편집까지 다 아우르는 물론 그렇게 하죠. 그런 게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편집으로 유명한 감독 중에 헐리우드의 이제 미국의 데이비 핀처라고 네. 영화 세븐 네. 수요일 날 다뤘습니다. 너무 신기하다. 네. 네.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심지어 감독한 게 아니고 제작을 한 영화 드라마나 영화까지도 그 편집 에디터 뒤에 앉아가지고 서서 우와. 레이저 포인터로 모니터 가리키면서 그 정도로 지휘를 하는 그 정도의 깐깐함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이제 연출 안에 있는 편집까지 다 관리하는 매니지하는 역량이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머릿속에 그러니까 디테일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찝어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디테일 끝판왕이 네.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감독들이네요. 맞아요. 그렇다면 편집 포인트까지 다 고려하고서 현장에서 디렉팅이 일단 이루어지고 네. 그걸 가져다가 자기가 머릿속에 그렸던 대로 간다. 그렇죠. 그리고 뭐 현장에 또 특유의 또 막상 현장에 가면 또 거기에 좀, 있는 네. 다른 게 있잖아요. 네. 상황이 날씨가 네네. 좀 바뀐다던가 네네. 그거를 잘 버무려 가지고 이제 테이크를 하고 그렇죠. 멋있다. 궁금하다. 어떤 그러니까. 느낌일까? 그래서 나홍진 감독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저 단편에서부터 네네. 이미 훌륭한. 네. 그쵸. 저 배우는 혹시 제가 이름을 저 배우 성함을 모르겠어요. 요즘 활동하시는 그쵸. 분이 그러니까 잘 못 뵌 것 같아서. 네. 단편 영화를 처음 찍을 때 아무래도 인지도 없으면 비용 떨어지고 비용이 없으면 유명한 배우를 쓰긴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음. 추격자입니다. 이거 혹시 이제 저는 이때 이 영화를 볼 수 없는 연령이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혹시 이때 영화관에서 보셨나요, 이 영화를? 아니에요. 영화관에서 본 끝나고 건 아마 아니에요. 나중에 봤을 거예요. 네. 나중에 이게 정말 저는 저 영화를 저도 이제 나중에 봤지만 이게 데뷔작이라고 볼 수가 없는 영화거든요, 사실. 그 오밀조밀한 그 밀도와 네. 편집과 그냥 그 스토리 진행되는 그 구성 자체가 네. 너무 뛰어나서 실제로 이제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이 있는데 요즘은 청소년 관람불가에도 흥행되는 건 많이 되죠. 근데 저 때만 해도 절대 청소년 관람불가가 아니었다 하더라고요.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면은 절대로 흥행이 안 되는 네. 그런 영화였다 하더라고요. 근데 500만이 넘었던. 넘었구나. 네. 우와. 정말 대단한. 김윤식하고 네, 하정우죠. 네. 하정우가 저 때 굉장히 무시무시한 느낌을 줬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실제로 저 때 하정우 배우가 저 영화로 사실 인지도가 확 하고 올라갔군요. 올라갔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국가대표가 나오면서 그랬구나. 입질을 완전히 단단히. 네. 전 정말 교포인 줄 알았어요. 네, 정말 너무 연기 잘하셨죠. 김윤식 배우도 사실은 저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잖아요. 이제 아귀 역으로 유명했죠. 타짜 아귀 역으로 이제 그러네, 뭔가 명품 조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맞아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연기 정말 잘하는구나. 맞아요. 이랬는데 뭐 유해진 배우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타짜. 옛날에 막 감초 연기 막 이런 거 맞아요. 싱스틸러 이런 걸 나오시다가 맞아요. 이제 계속 주연 계속 하시고 최근에 올빼미 봤는데 어떠셨어요? 찌질한 인조 역을 네.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때려주고 싶게 연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연기 잘한다. 이거 정말. 그래서 저 영화 같은 경우도 네. 김식 배우님이 정말 저것도 제가 알기로 저렇게 주연으로 나온 거는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 김윤식 배우에 대해서 그렇게 인식을 확 가지기 시작한 게 말씀하셨던 타짜였고 타짜 원이었고 저 영화 보면서 또 완전히 또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타짜의 김윤식은 좀 포스도 있고 약간 느낌 있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약간 좀 찌질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궁금한데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거는 네. 실제로 옛날에 있었던 유영철 그 살인 사건, 그 연쇄 살인 사건 그거를 토대로 만든 영화고요. 이제 저기서 이제 김윤석이었죠. 김윤석이었죠. 죄송합니다. 네, 김윤석. 이름을 바꿨네요. 네. 저도 헷갈려가지고 김윤석 배우님이 이제 나오는 게 전직 형사인데 지금은 그런 이제 안마방 같은 걸 운영하는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본인 회사에 있는 직원들 그런 여자들이 계속 실종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 있는데 알고 보니 계속 같은 번호로 연락이 오고 네. 그 번호로 전화 온 그 번호로 그 손님한테 간 여자들이 다 사라지는. 그래서 이제 추격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저거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대단한 게 예고편에서부터 아니 포스터에서부터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고 시작해요. 아 그래요? 하정우. 네. 하정우잖아요. 범인 네. 딱 보면 범인이 하정우 아닙니까? 그러네요. 지금 둘 중에 한 명은 범인일 텐데 모자 쓰고 있는 거 보니까 범인은 하정우인데 네. 예고편에서 대놓고 나오고요. 오. 근데 사실 이렇게 살인범을 다룬 영화들이 보통 살인범을 추격하는 내용이거든요. 네. 누가 이 살인을 쓸까? 누가 범인일까를 가지고 시작하는 쪼는 게 거죠. 네. 그죠. 쪼는 게 이제 원래 90%인데 저 영화는 특이하게 처음부터 나와요. 스포일을 딱 하고. 네, 스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시작이란 말이죠. 심지어 피지컬로도 김윤석이 압도적으로 더 강합니다. 네. 영화 아예 초반부에 둘이 싸우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김윤석이 이깁니다. 네. 손쉽게. 그러면 영화가 끝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끝나지 않거든요. 오, 신기하네. 이 반전이라는 것의 네. 그 느낌을 그러네. 이제 황해는 잘 모르겠고 황해는 끝까지 네. 안 봐서 잘 모르겠고 곡성은 분명히 반전이거든요. 그렇죠. 그 반전이 주는 쾌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확실하게 활용할 줄 아는 감독님이네요. 그렇죠. 그 반전을 초장부에 범인이 나오네. 네. 바로 잡히네. 이게 반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앞으로 2시간을 넘게 끌어가지? 이제 이거 건데 정말 흥미롭게 끌어가고 그리고 뭐 사회 비판적인 요소도 있고요. 정말 너무너무 잘 만든 영화고요. 그럼 각본도 직접 쓴 건가요? 네, 아니면? 각본도 직접 쓰신 거예요. 저분은 다 각본 직접 쓰십니다. 그래서 오래 걸리는 거일 수도 있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추격자가 데뷔작이잖아요. 네. 데뷔작인데 저 세트장에 저분이 이제 엄청나게 예민하신 걸로 유명하거든요. 성격이. 그럴 것 같아. 왠지. 그러니까 디테일 네. 갑이지. 맞아요. 엄청나게 예민하신 걸로 유명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자주 이제 스태프들도 바뀌시고 중간에. 못 견디는구나. 맞습니다. 네. 저 영화의 배경은 여름입니다. 네. 그래서 원래 저 추격자가 영화 제목은 추격자가 아니었고 아열대의 밤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 추격자로 간단하게 심플하게 바꾼 건데 여름이 배경입니다. 네. 그래서 다 캐릭터들이 반팔 입고 뛰고 다니거든요. 네. 네. 촬영을 12월에 했습니다. 왜 그랬어? 아니 무슨 배우 죽인 일 있어. 그러니까. 스텝이야. 꽁꽁 싸매고 있으면 촬영을 되지. 이제 추울 때 했습니다. 와 제가 죽음이다. 듣기로 그렇거든요. 겨울엔 입김이 나기 때문에 그거 그러니까. 없애려고 얼음을 물고. 그쵸. 아. 배우들 괜찮았을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간에 보면 비 내리는 장면도 있어요. 여름이 배경이니까 비 내리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그것도 살수차 갔다가. 그쵸. 살수차 뿌리는데 땅이 얼어가지고 흙을 파내야 되는 장면인데 땅이 얼어가지고 그때 이제 오셨던 엑스트라 분들이 이 촬영장은 오지 마라. 추격자는 영화가 지금 있는데 데뷔작이라고 하는데 감독이 여기 오지 미쳤어. 마라. 그렇게 그 소문이 돌았다는. 그럴 것 만하다. 같아. 인센티브 받는 것도 아닌데 잘 된다고. 정말 엄청난. 그랬구나. 왜 그랬대? 그냥 여름에 찍지. 아마 시기가 안 맞았겠죠. 안 뭔가 맞았겠죠. 준비하다 여러 가지로 보니까. 이제, 첫 초기작이고 하니까 기억나는 게 김윤석이 주로 패션이 네. 런닝에 그쵸. 그 남자들 입는 사각 팬츠 있죠. 네. 그게 주요 패션이었던 거 제 기억이 나거든요. 남방 셔츠. 네, 남방 네. 셔츠에. 네. 어. 되게 추웠겠다.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 정말. 추위를 느끼며. 훌륭한 영화고요. 네. 정말 강추드린 영화죠. 다시 지금 봐도 너무 세련됐고. 그리고 결말도 너무 충격적이고요. 그래요. 결말이 뭐였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여자 못 구합니다. 여자 주인공을 구해야 맞다, 되는데 맞다. 여자 못 구해요. 맞아. 그래서 그 영화계 몇 대 빌런이라고 네티즌들이 뽑은 네. 그중에 추격자에 나온 마트 아줌마가 계시거든요. 네. 이제 그 여주인공이 이제 도망가가지고 저 살인범 네. 네. 탈출해서 도망가가지고 마트로 숨어 들어가요. 네. 그래서 마트 아줌마한테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숨겨주죠. 네. 근데 하정우가 그 여자가 사라진 줄 알고 그냥 찾다가 도망갔나 보다 하고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음료수 사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지금 여자가 도망쳐가지고 여기 안에 숨어 있다고 그걸 말해버렸어. 말해버립니다. 세상에. 최대 빌런 맞네. 그래서 둘 다 사망하고 말죠. 아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그 3대 빌런 중에 한 명이다. 영화. 마타 아줌마는 왜 얘기했대? 네, 마타 아줌마.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고 얘기했나 보구나. 확률이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마침.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하정우가 저기서 악역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코믹한 역도 하고 다양한 걸 하잖아요. 맞습니다. 갑자기 박해일 배우가 생각이 나요. 그러네요. 박해일 배우가 뭐였죠? 살인의 추억이었나요? 살인의 추억이었어요. 거기서 악역을 하잖아요. 네. 그 이후에 박해일이 다양한 역을 하지 않습니까? 시작은 또 저렇게 하셔서 그래야 임팩트가 대배우는. 확 주나 봐요. 근데 그게 뭔가. 자칫하면 네. 그 나쁜 이미지로 고정이 각인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그걸 깬 배우인 것 같아요. 그 둘은. 맞아요. 왜 예를 들어서 이성재 배우 같은 경우도 공공의 적에서 1편에서 네. 극악무도한 역을 맡았는데 그 다음부터 진짜로 그 역을 못 벗어났다고 본인이 몇 년 동안 광고도 안 들어오고 그걸 되게 물론 뭐 그 당시는 또 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었겠죠. 뭐 모르겠지만 그거는. 근데 그거 고충을 토로했었거든요. 방송에 최근 나와가지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이미지 변신을 확 바꾼 걸 보시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그 몰입하는 동안은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요할 것 같거든요. 네. 그러고 나면 영화가 끝나고 나서 빠져나오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걷나? 걷는 사람 하정우라고 책을 썼던데. 맞아요. 배우들도 그렇고 보는 사람도 그렇고 맞아요. 빠져나오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네. 그런 작품이었고요. 네. 그 다음 작품은 황해입니다. 황해는 이제 추격자로 이제 이콤비가 이제 그러네요. 대박을 똑같이 쳤죠. 나왔네요. 네. 대박을 쳤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준비를 엄청 해서 저 당시에 엄청 큰 돈이었던 100억이 저 100억이 지금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지고 맞아요. 촬영비 제작비 100억이 되게 많은 상업 영화들이 그 제작비를 찍는데요. 저 당시에 제작비 100억은 정말 거의 특히 청불 영화인데 청소년 관련 불가 영화인데 제작비 100억을 썼다는 정말 대단하다. 14년 전이니까. 네, 거의. 물가로 치면 어떻게 되나요, 기피디님? 한 2배 정도 잡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구나.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그리고 저게 로케이션 그 헌팅을 네. 중국에서 찍었어요. 중국에서 뭐 다 찍은 건 아니지만 중국에서 많은 부분을 찍었어요. 실제로. 근데 현장에서도 그 습하고 더운 그 중국 환경에서 힘들게 정말 저 모든 스태프들이 찍었고 네. 저 콤비가 다시 뭉쳤죠. 김인석, 하정우. 이번에는 이제 반대가 됩니다. 김인석이 빌런이고 하정우가 주인공이 되는. 저렇게 했을 때 실패할 경우가 되게 많은데 네. 뭐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영화. 주인공을 같이 똑같이 네, 했을 같은 때 주인공들을 쓰는데 네. 역을 바꾸는 거죠. 그랬을 때 생길 수 있는 그게 감정이입이 안 돼서 정우성이 갑자기 대통령으로 바뀌는 그 영화가 제목 정상회담. 강철비. 강철비 2였어요. 네, 그러니까 1하고 2에서의 이 역이 완전히 바뀌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아닐 그건 수도 있는. 제목까지 같아서 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게 강철비 2 정상회담 그게 제목이었는데. 맞아요. 황해라는 저 제목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이제 옐로우시가 그 앞에 있는 바다 그거를 그 지명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네, 바다 이름인 거죠. 바다 옐로우시가 있나요? 지도에 우리 있어요. 입장에서 네. 서해를 옐로우시라고 써놔요. 그래요? 네, 지도에 보면. 네. 황해 이렇게 네. 한자 표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진짜 사람 이름 아닙니다. 네, 무식했네요. 네,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요. 바다네요, 정말 노란 네. 바다네요.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저 주인공은 이제 구남이라는 그 조선족 사람이고요. 네. 조선족이고요. 저 김인석 씨가 맡은 면가라는 정말 그리고 참 나홍실 감독을 보면은 이름을 정말 잘 지어요. 되게 주인공 이름을 김구남 그리고 저 김인석 배우가 맡은 역할이 면정학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면가라고 사람들이 부르는 면가. 무시무시한 겉으로 보기에는 개농장 같은 거 운영하는데 실제로는 무지막지한 정말 깽단을 가지고 있는 조선족 깽단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면정학이에요. 너무 그럴듯하지 너무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면정학 이름부터 뭔가 네네. 되게 야생의 뭔가 그런 게 느껴지는. 네. 그래서 와. 이제 저 사람이 저때 곽도원 배우가 처음 나오죠. 그래요? 네, 조연으로 그러니까 그 살해당하는 역할로 나오는데. 네.
그랬구나. 그렇게 하면서 또 인연을 맺은 거네요. 맞습니다. 여기 200만이 넘었어요. 226만? 네, 와. 흥행 실패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100억을 넣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저 때 이제 감독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잠을 거의 2년 동안 못 잤대요. 너무 분해서. 왜 그 이유는 본인이 편집을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이제 이게 급했구나. 급하게 이제 보시면은 2010년 12월이라 써 있죠. 그러니까 완전 사실은 피크 때 개봉을 한 거예요. 12월 연말 개봉이니까 제작사 쪽에서도 이제 칼을 갈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딱 흥행으로 해야겠다. 100억이나 쏟아붓는데. 그래서 한 건데 흥행을 못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감독도 이제 시간이 촉박해서 저 영화가 대단한 게 촬영을 1년을 했어요. 보통 그러지 않잖아요. 절대 그러지 않거든요. 보통 촬영을 3개월? 네. 그렇죠. 촬영을 1년 했다는 거는 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저걸 찍으려고 하정우 씨가 머리카락 길이랑 수염 길이를 1년 동안 똑같이 유지했다고. 와. 네. 쉽지 않은데. 대단하죠. 그래서 촬영을 1년 동안 하고 1년 동안 했기 때문에 정말 그 사계절을 다 몸소 겪지 않았겠습니까? 네. 겨울에 바다 뛰어들고 막 정말 이번에도 디테일에 끝판왕이. 근데 편집을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줬군요. 안 준 거죠. 그래서 이제 영화 개봉한 뒤에 실제로 이 영화 무슨 내용이냐, 이 영화 뭐 그런 평이 있었대요. 그래서 너무 분해가지고 편집을 6개월 동안 다시 합니다. 그래서 감독판으로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요. 황해 저걸 보다가 도대체 뭐야 하고서 끊었어요. 앞에서 김윤석이 어디 갔다가 돌아왔는데 와이프가 바람핀 거를 알고 뭐 이런 장면들이 전개되는 데서 도대체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하고서 끊게 되더라고요. 맥락을 잡지 못하게 편집이 돼 있었구나. 그렇죠. 그래서 저거가 원래 처음 개봉했을 때 2시간 30분 정도였는데 35분, 2시간 35분 정도였는데 그것도 상업영화 치고는 꽤 긴 시간이었죠. 그렇죠. 한국 상업영화 치고는. 근데 재편집본은 2시간 20분 정도, 그러니까 15분 정도를 자른 거예요. 대신 리듬감을 좀 더 살리는 그걸 봐야 되겠네요. 네, 사실 감독판을 보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황해는 감독판으로 본다. 네. 감독판은 어땠나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고 전 둘 다 봤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좀 더 클리어해졌고요. 군더더기가 좀 사라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되게 저는 사실 황해가 이제 챕터가 있어요. 네. 챕터가 나눠져요. 진짜요? 네. 처음에 어디, 처음에 뭐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 챕터 2까지는 저 완벽하다 생각하거든요. 정말 이거 역사의 길이 남을 영화다라고 생각해요. 저 김구남이라는 캐릭터가 살인을 하고 도망가는 딱 그 장면, 딱 그 챕터까지는 완벽하다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비판을 받는 요소들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괜찮지 않나, 해결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되게 영화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기피디님 또 보셔야겠네요. 네, 감독판으로. 그러니까 저는 완전 실망을 해가지고 전혀 거듭떠 보지 않았던 영화예요.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네요. 이해가 돼요. 네. 어떤 상황인지도 이해가 되고. 그래서 저 배우 둘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의리가 있네. 의리가 있죠. 자기네들이 이제 하정우 같은 경우는 막 이제 데뷔한 케이스였고 조연으로 계속 돌던 사람인데 나홍진을 만나서 주연급으로 올라갔고. 맞습니다. 근데 그 다음 영화를 찍을 때 저 감독 성격 하다는 걸 아는데 그걸 찍겠다고 그쵸. 손을 들었다는 거. 1년 동안 같은 걸 유지하면서. 그렇죠. 몰랐겠죠, 그때는. 1년 동안 해야 되는지 몰랐겠죠. 그러면 나홍진 감독의 성격이 어느 정도 추정이 되는데 작품에 대해서 미친 듯이 까칠할지 몰라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두 개가 밸런스가 안 맞는다면은 아마도 다시 모이지 않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뒤에 곽도원도 사실은 여기서 조연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주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인간적인 매력이 있는 분인가 보네요. 그렇죠. 심지어 조연도 거의 대사가 한 3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잠깐 나왔다가 죽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되게 강렬하긴 해요. 되게 이 사람 되게 연기를 사람처럼, 그러니까 연기처럼 하는 게 아니고 진짜처럼 한다. 이 느낌 확 들긴 합니다. 눈여겨봤군요. 그런가 봐요. 나홍진 감독이.
근데 사람 보는 눈도 확실히 있는가 보네요. 맞아요. 배우 보는 눈이. 배우 보는 눈이 진짜 있고요. 아, 네. 그러고 보니까 이제 뒤에 얘기해 주겠지만 곡성에 나왔던 배우들도 다 그 이후로 유명해진 배우들이 꽤 아, 있죠. 그래요? 맞아요. 황해는 다시 꼭 보시는 걸로. 네.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럼 대략적으로는 어쨌든 이 하정우가 저 빌런 김윤석에게 죽임을 당하나요? 아닙니다. 그러진 않나요? 이게 되게 영화가 사실 네. 영화 스토리로 보면 되게 단순한 스토리예요. 음. 이거를 편집이랑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제 미스터리처럼 꼬아놔서 그렇지 오히려 정말 별게 아닌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 면가라는 사람이 네. 김구남은 이제 빚을 진 사람인데 택시 운전사예요. 연변에서 운전을 하는 네. 택시 운전사인데 이제 도박으로만 날리고 아내는 돈 벌겠다고 한국을 갔는데 아내가 안 옵니다. 그래서 지원금도 끊기고 그래서 전부 다 주변에서 너네 아내 그냥 너 버리고 그냥 한국으로 간 거다. 거기서 남자 만나서 그냥 사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딸은 있는데 아 어떡하지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이제 네. 빚은 있고 근데 저 면가라는 사람이 와서 한국 가서 사람 한 명을 죽이고 오면은 그 돈을 다 갚아주겠다. 어머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에 가서 죽입니다 사람을. 근데 거기서 일이 꼬이기 시작하죠. 오.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짜가지고 네. 사람을 죽이러 갔는데 누가 이미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또 뭐야? 이런. 그래서 그 사람하고 싸우다가 그 사람을 죽입니다. 아. 그리고 그때 경찰이 등장해가지고 경찰한테 쫓기는 몸이 돼요. 그러면서 시작되는 이제 스토리. 와.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관객도 같이 이 주인공을 따라가게 되는. 이분은 소설을 썼어도 성공을 했겠네. 네. 영상 작업도 성공을 했겠지만 스토리를 이렇게 사람을 확 끄집어들이는 스토리도 만드는 그러네요. 능력이 있는 분이네요. 일단 거기서부터 반전이 있네.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완전한 선인도 아니지만 완전 그냥 사람인 거죠. 그러네요. 이제 그냥 그 어떤 상황에 몰린 사람인 거죠. 아 그런 스토리군요. 신기해라. 네. 이해했습니다. 한번 그리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 스포일된 상태에서 영화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이 뭔가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왜 그렇게 된 것인가 알고 보니까 이거를 의뢰한 사람이 나옵니다. 나중에 네. 조성아 배우님이 아시나요? 조연으로 많이 나오셨는데 네.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네. 얼굴 보시면 아마 바로 아실 네.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걸 사주한 사람인데 네. 그 이유가 본인의 와이프를 본인의 여자를 건드렸다. 그게 이유입니다. 그 죽여달라는 게. 네. 근데 이제 그게 꼬인 거예요. 이 의뢰가 어떻게 중복되면서 꼬인 거예요. 이것들이. 세상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관객의 입장에서 이 주인공의 여성만 따라가잖아요. 네.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게 정말 마지막 최후반부에 밝혀지는데요. 엄청 허무한 거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의 고난을 2시간 반 동안 봤나. 하정우는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자기 혼자 과다출혈로 죽습니다. 아이고. 다쳤단 얘기네요. 네, 싸우다가 심지어 저 면가도 주인공하고 싸우다 죽는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 막 싸우다가 막 누구랑 막 싸우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과다출혈. 다 죽네요, 그냥? 네. 그리고 기본 허무네. 네. 그리고 그 시체를 확인한 하정우도 그냥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네. 이제 항구에 가서 어부를 칼로 협박하면서 자기를 보내달라 해가지고 갔는데 어부가 가다가 확인하니까 죽어 있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그 시체를 바다에 버리고 끝입니다. 그 엔딩이에요. 이야, 허무주의의 끝판왕이다. 와.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가 돌아오면서 끝나요. 야, 극강이다. 극강 허무주의다. 야. 이게 제가 봤을 때 관객 수가 저렇게 된 게 그것도 있을 거는 소문도 있죠. 이제 근데 엔딩이 입소문 나기에 적합한 엔딩이 아니었어. 그렇죠. 그 앞에 봤었던 그 추격자도 엔딩에서 잡혀있던 여자가 살았으면 더 관객을 모았을 거야. 맞아요. 저는 영화의 끝에는 특히 여자 주인공이 아니어도
피해자 여자가 죽거나 아니면 거기서 새드 엔딩이 나오면 사람들이 싫어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정서가 있죠. 있어요. 근데 감독은 그 디테일을 싫어하는 거죠. 남들이 다 원하는 디테일. 그렇죠. 근데 흥행을 생각하면 네. 엔딩을 2개를 걸어놓고 감독판과 그렇죠. 극장판을 분리하는 센스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아, 그거를 상업적인 걸 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맞습니다. 그래도 저 정도면 대단합니다. 그러니까요. 저 정도면. 네. 그렇다는 건 매니아들이 봤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지금도 명작으로 취급받고 있죠. 네. 자, 다음 곡성입니다. 6년 만에 신작이죠. 이것도 되게 말이 많은데 할 말이 많은데 아, 그래요? 네. 곡성을 제가 이거를 2013년 4년부터 기다렸거든요. 네, 제작을 진짜요? 시작한다라는 뉴스가 뜨고 오. 곡성이고 이제 곽도원이 주인공이다. 그리고 황정민이 또 나오고 이렇게 완전 그 전에 작업했던 배우들하고는 다른 네. 배우들이 나온다. 오. 그리고 그 전부터 나온 지는 빠가 되셔 있었네요. 그렇죠. 저 이미 그 두 영화로 이제 아. 이 사람의 세 번째 다음 영화는 뭘까? 어떤 걸까? 모든 팬들이 그랬을 거예요. 아. 2개를 보고 이 사람의 스킬은 이제 뭐 끝이다. 이 사람은 이제 그 다음 영화만 나오면 된다는데 네. 그 다음 작품까지 6년이 걸릴지는 아무도 몰랐죠. 아. 왜 기본적으로 3년 정도는 걸리거든요. 감독들이 그 다음 작품 준비하고 네. 촬영하고 편집하면은. 근데 이렇게 6년이 걸릴 줄은 절대 몰랐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2014년에 이제 제작 단계 딱 시작해서 네. 얘기 나올 때 곡성이잖아요. 제목이. 네. 실제로 그 곡성 주민들이 반대를 엄청 했대요. 맞아요. 네. 우리 마을에서 느낌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그러니까. 심지어 이 사람 전작들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죽어나가던데 네. 이 평화로운 마을에 저 실제로 곡성 가보셨나요? 아니요. 곡성 못 가봤죠. 저 가봤거든요. 네.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동네입니다. 네. 네. 근데 이름이 왜 곡성이야? 그러게요. 곡소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정말 되게 아름다운 동네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이제 화가 난 거죠.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근데 이제 저 영화를 찍습니다. 네. 저 영화를 찍고 이제 6개월 촬영을 하고 편집을 1년을 하죠. 와. 네. 이번엔 그래도 자기가 원 없이 했네요, 편집. 원 없이 했죠. 저거 제작을 20세기 복수가 있거든요. 해외 우리나라 돈 대준 데가 다르군요. 네. 좀 넉넉하게 받쳐줬군요. 그러네요. 네. 아마 근데 이제 저런 스타일의 감독분들이 투자를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이게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 아웃풋이 그럴까지 크지가 않은. 맞아요. 그쵸. 물론 작품성은 인정은 받지만 맞아요. 제작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를 얼마를 넣었는데 촬영 계속 딜레이되고 편집도 끊임없이 딜레이되고 근데 이제 흥행은 장난을 못하니까 맞아요. 되게 떨리는 거죠. 부담이 되는 거죠. 맞아. 쫄리지. 네. 맞습니다. 근데 곡성을 찍죠. 저 곡성은 이제 저것도 촬영 중간중간에 이제 한번 이제 미술팀 이탈하고 이제 한번 이제 너무 힘들다고. 예. 얼마나 디테일이 끝판왕이었냐면은 무서운 장면이 나와요. 영화 네. 중간에. 무서운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영화가. 많죠. 장르가 호러기 때문에. 네네. 근데 그 촬영 현장의 분위기를 내겠다고 실제로 돼지고기랑 소고기를 갖고 와서 썩혔어요. 그 안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촬영에 근데 안 담기잖아요. 네. 냄새는. 맞아요. 근데 그 분위기는 담길 것이다. 라는 이유로. 야, 성격. 진짜 끝판왕이네. 무시무시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영화 개봉을 하죠. 오. 그래서 2016년이 되게 영화적으로 행복했던 해였던 게 아가씨가 저 해에 개봉했고요. 그리고 곡성이 개봉했고 개인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밀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송강호 공유 네. 나왔던 그 영화도 2016년에 그래서 되게 영화 팬들은 행복했던. 키피디님 무슨 아가씨 일이 말고 있었지? 둘 다 봤죠? 네. 무슨 일이 있었지? 네. 그 아저씨, 세 개, 아가씨 그 세 개. 두 가지 못 봤네요, 제가. 네? 아저씨, 아가씨 둘 다 못 봤어요. 비슷한 느낌의. 전 아가씨는 봤어요. 그래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어디서 봤지? 제가 이렇게 하고 본 것 같은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폰으로 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플랫폼에서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요. 네.
아까 아저씨 말씀해 주셔가지고 생각이 난 건데, 2009년에 개봉했거든요. 2009년, 10년에 개봉했는데, 2009년, 2010년이 한국 영화 스릴러의 완전 전성기 같은 느낌입니다. 아저씨와 악마를 보았다와 황해가 개봉했던. 뭔가 있나 보다.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운이 있는가 봐. 그런가 봐요. 언제쯤 올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다음 기운이요? 2019년에 네. 기생충이 나왔지 않습니까? 아, 네. 그러니까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그 다음은 과연 언제가 될지. 제가 봤을 때 내년이 뭔가 좀 좋은 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내년에 헐리우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단 내년에는 봉준호 감독님 신작이 나오고요. 3월에 헐리우드에서 찍으신 신작이 나오고 돈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바타도 나오고요. 아바타 3편이 내년에 그러네요. 나오고 한국 영화도 훌륭한 작품들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러네. 기대가 되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약간 움츠렸던 게 본물 터지듯이 뭐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든 생각이 저 곡성이 넷플릭스 같은 형태로 떴어도 그럼 더 큰 그 반향을 일으켰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사실 저게 이제 미국에서도 개봉을 하긴 했는데 너무 소규모로 개봉을 했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 영화 좋아하는 친구들, 미국인들이죠. 그 친구들은 이제 워낙 아트필름 좋아하니까 이런 다국적 영화들도 보거든요. 미국 영화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미국 관객들은 그러지 않는데 이제 봤는데 와, 이 영화 뭐냐 완전 소름이 돋았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감독 무슨 감독이냐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황해라든지 추격자라든지 다 찾아보게 된. 역주행했군요. 역주행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 영어 제목이 이제 더 웨일링인데 울다 이제 오열하다 더 웨일링이라는 뜻인데 곡성. 정말로 대단한 영화죠. 해석은 다 갈리죠? 해석은 다 갈립니다. 그분들도. 해석은 다 갈리는 열린 영화여가지고. 맞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돼? 역시 결론을 색다르게 하는 감독. 네. 저 영화 시사회로 봤는데 개봉일 하면 일주일 전에 보고 진짜 와, 이 영화는 대박이 나겠구나. 근데 저는 흥행할 거는 예상 못했어요. 지금 관객수가 687만 명, 거의 700만 명이거든요. 최고로 흥행 많이 한 거죠. 그러네요. 작품 중에서는. 근데 전 진짜 흥행할지 몰랐어요. 저는 와, 이거 어떻게 흥행하지? 생각이, 왜냐면 영화 길어요. 2시간 반 넘습니다. 영화 2시간, 거의 2시간 40분 정도 되는데 정말 엄청 힘들거든요, 영화가. 엄청 무겁고 진짜 그러니까 몰입도가 어마어마한데 정말 진이 빠지는 영화 있잖아요. 보면서 와, 그 영화 끝난 다음에 크레딧 올라갈 때 모든 관객들이 다 이랬거든요. 영화 끝나고 끝났구나 이렇게. 숨 못 쉬고 2시간 반을 간 거야. 그리고 나홍진 감독이 왔고요. 현장에 Q&A를 했어요. 나름 사인도 받았습니다. 저 포스터에. 성덕. 어떤 질문들이 주로 오갔을까요? 이제 뭐 결말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그리고 대답 안 하던가요? 하죠.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말 이겁니다라고 답을 주진 않지만 본인이 애초에 추구했던 게 이제 애초에 이 마지막 각도한테 선택을 하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갑니다. 맞아요. 근데 이 감독의 생각은 안 돌아갔어도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거다. 라는 게 감독의 생각이에요. 애초에 답은 정해져 있었던 거고 거기서 그냥 혼란스러워하는 그러니까 이 재앙 속에서 혼란스러워하는 인간을 담는 게 그게 메인이었다. 나홍진 감독은 그 약간 그런 생각을 하는 결정론적 세계관에 그 안에서 인간들이 고민을 하는데 별거 없어라는 느낌을 담고 싶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되게 종교적인 사람인데요. 되게 종교적인 분이신데 이 영화를 애초에 만들게 된 스토리가 친척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대요. 근데 너무 좋은 분이었는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된 거지.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그러니까 돌아가신 원인 말고 정말 근본적으로 이분이 왜 돌아가셨을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불교인가요? 기독교입니다. 역시 이분은 불교 느낌이었어.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그러면 이제 신이 과연 신이 있다고 자기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런 이런 일이 인간한테 벌어질까를 시작으로 만든 신이라면 어떤 신인가?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정말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본인이 이제 감독을 하지는 않았지만 원한 각본술에 이제
같이 이렇게 참여한 그 랑종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에서도 네. 보고 요즘 계속 저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랑종도. 네, 랑종도 되게 결정론적이거든요. 내용이. 이게 진짜 재밌지 않아요? 저희가 랑종도 그렇고 네. 곡성도 그렇고 다 다뤘죠. 네, 이산의 게스트하우스라는 저희 영화 코너에서 다뤘는데 그분은 그러니까 공포 소설을 쓰시면서 미술 쪽을 좀 하시는 분이니까 약간 그런 접근을 계속 보여주는 미장센이나 아니면 좀 공포적인 스릴러적인 그런 쪽에 역할. 포커스를 맞추는데 네. PD님은 또 완전히 다르게 이래서 또 재밌는 또 것 재밌는 같아요. 것 같아요. 해석이 감독의 완전히 입장에서 달라서. 이제 얘기를 해주니까. 그러네요. 근데 정말 명작들을 알아보는 눈들은 다 같이 있으니까 네. 그 영화들을 주목을 계속 하네요. 그렇죠. 저는 이쪽 이런 약간 스릴러물이나 공포물 같은 경우에 좀 보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게 또 삶 속에서 생각이 언뜻 날 것 네. 같아가지고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꾸 들으니까 봐야 되나? 약간 호기심도 들고. 의미를 네. 중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의미에 포커스를 맞추신다면. 네, 의미가 있으면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제 삶에. 네. 근데, 지금 자꾸 들으니까, 오늘 이 감독님이 되실, 지금 이미 감독님이신, 감독님이시죠. 네, 호원 PD님의 얘기를 들으니까 왠지 좀 봐야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네, 개인적으로 강추드리는 영화고요. 네. 정말 그 좋은 의미로 안 본 눈 삽니다. 왜냐면은 그 처음 봤을 때 너무 좋으니까. 처음 봤을 때 그 감정이 너무 강렬하니까 사실 정말 이거를 처음 본다면 너무 행운이구나. 그것은. 저는 저 여자 배우 천유인가요? 천호희님. 천유인님이 연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가장 눈에 들어온 사람이 곽도원도 눈에 들어오고 황정민도 눈에 들어왔는데 저는 저 때 기억이 너무 강했어요. 그렇죠. 10분밖에 안 나와요 영화 안에. 그런가요? 근데 그 감독이 의도를 했대요. 10분밖에 안 나오는데도 이 영화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거기에 당했군요. 네, 주고 싶었다고. 네. 그래서 대단했던 게 편집을 하고 거의 1년 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한 컷을 리듬을 바꾸면 영화 처음부터 다시 봤대요. 그렇게 편집자랑 둘이서 걸리지. 이제 했다고. 근데 이해는 되네요. 네, 진짜 왜 그랬는지 이해는 충분히 되네요. 네. 대단한 영화인 것 같고요. 되게 전 맨날 항상 이렇게 저한테 영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거 제가 쓴 용어인데 그런 작품 왜 그림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잖아요. 딱 봤을 때 뭔가 영혼을 울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있죠. 예, 음악 같은 것도 그렇고 뭔가 이게 단순히 좋은 음악이 넘어서서 이 아티스트의 혼이 들어간 것 같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또 시대를 안 타고 계속 남아 있는 거고 맞아요. 곡성도 되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나는 혼이 들어가지 않은 영화는 안 만들어라는 게 이름인가 보네요. 나홍진. 그렇게. 나 혼진 아니고 나 홍진이거든요. 발음을 하다 보니 혼자 넣기가 좀 이상했던 거지. 네. 그렇습니다. 네. 저게 이제 2016년 작품이고 아직까지는 신작이 안 나왔. 7년 동안 가장 긴 공백기를 어떻게 보면은 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계속 대본을 푸셨대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몇 개 루머가 있었어요.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이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진짜 뉴스로도 뜨고. 근데 저분 스타일이 이제 쓰다가도 아니다 싶으면 바로 갈아엎는 스타일이거든요. 이렇게 그럴 만하시네. 도자기 깨는 그. 그렇지. 네, 그래서 그 전공이. 네, 근데 이번에 이제 황정민 배우님이랑 같이 해서 호프라는 SF물을 촬영한다고. SF야? 네. 외계인이 나오는 SF라고. 외계인? 기대가 되면서도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새로운 네. 도전인데. 그렇죠. 그리고 또 과연 우리가 그걸 몇 년 뒤에 볼 수 있을까도. 그러네요. SF 영화의 최고는 지구를 지켜라죠. 그렇죠. 지구를 지켜라는 정말 어떻게 외계인 같지 않은 외계인이 나오면서 외계 영화를 찍고 와 대단합니다. 네 그런 유의 영화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CG나 이런 걸로 사람을 압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게 아니죠. 그렇죠. 완전 느낌으로 SF 느낌 확 주는. 기대가 되네요. 그렇죠. 뭐가 나올까요? 기대가 됩니다. 근데 진짜 이 감독은 거기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배우를 쓰네요. 여기서 이렇게 쓰고
요렇게 맞아요. 이어가네요. 이번에는 두 번 황정민. 이상은 안 써. 천우희 배우도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게요. 일단 지금 캐스팅 확정된 건 황정민 배우. 아, 네네. 황정민 배우도 저 때 아주 유명한 상태가 아니지 않았었나요? 아니 이미 아니요, 저 유명했죠. 이미 완전 황정민은 황정민은 이미 탑이었죠. 네. 네. 그러면 나홍진 감독의 이 위상이 올라간 상태여서 A급 배우를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이제 거네요. 그쵸. 다음을 다음을 볼까요? 네. 이제 랑종이에요. 이거 이제 아까 전에 곡성이랑 이제 이어가는 얘기인데요. 네. 이거는 특이하게도 이제 본인이 감독하지 않았고 원래 본인이 감독을 하려고 했었대요. 아 그래요? 근데 쓰다 보니까 그냥 이게 이제 곡성의 프리퀄 느낌으로 쓰려고 했는데 본인이 감독하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다른 이야기 하지만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걸로 가자. 대신 감독은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 해서 저 태국 영화거든요. 네. 저 태국 감독인 이름이 반종 피산 다나쿤 감독. 어렵다. 네, 어렵습니다. 이름이 좀. 저 감독님한테 저 셔터라는 전설적인 공포 영화가 있어요. 되게 매니아들은 정말 좋아하는 태국 정말 무서운 지금도 생각해도 무서운 태국 공포 영화인데 그 영화를 만드신 분이고 피막이라는 나름 되게 태국에서는 흥행을 했었던 그런 영화 감독님이신데 저 영화를 감독을 맡으신 거죠. 이게 최신작이네요. 네, 재작년에 개봉을 했고요. 근데 흥행 못했어요. 83만 명. 근데 사실 실제 영화 보시면 흥행을 못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세고요. 너무 무섭다면서요? 너무 무섭고 네. 너무 잔인하고요. 되게 영화제에서 뭔가 왜 호러나이트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나올 듯한 느낌이어서 제가 보기에는 애초에 흥행작 이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걸 염두에 두지도 않았군요. 우리 근데 21년에 개봉한 거는 그러려니 하면서 한 거야. 그치. 그치. 극장도 못 가는데 그냥 개봉하셨네. 그러네요. 저 영화를 저는 무서워서 국장에서 못 보고 넷플릭스로 봤는데 그 정도로? 저 공포 영화 잘 못 봅니다. 네, 의외로 잘 못 봐요. 저랑 결이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깜놀하는 걸 못 봐요, 제가. 왜 공포 영화에서 깜놀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쵸. 저거 깜놀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저 태국어가 살짝 그 나른한 느낌이 있거든요. 뭔지 아시나요? 태국어가 살짝 뭔가 좀 명상하듯이 나른한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랑 저 스토리와 시너지가 너무 잘 맞아가지고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태국에서 저런 식으로 했던 이유가 있었겠네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저 정글 태국에 있는 저 포레스트의 그 습한 느낌과 그 축축한 그 느낌 너무 잘 살려가지고 공포스럽습니다. 아주 영화 좋은 의미로. 저기 21년에 냈다는 거는 결국은 나홍진 감독이 곡성 이후에 하나를 썼고 그게 영화로 됐으니 다음 게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네요. 사실은 그죠. 네, 맞아요. 또 하나의 글을 쓰셔야 되는 거니까. 맞아요. 개인적으로 보실 때 네. 감독을 딴 사람한테 맡겼잖아요. 맞아요. 디테일은 어떤가요? 디테일이 그렇게까지 있진 않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애초에 이 방식이 이런 영화 방식이 아니고 왜 그 파운드 푸티지 필름이라고 하죠. 장르를. 그러니까 페이크 다큐 필름. 페이크 다큐예요. 뭐예요? 다큐처럼 만든 거구나. 다큐처럼 만든 거예요. 인터뷰 있고 중간중간에. 개인적으로 전 페이크 다큐 되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네. 마치 실제 있었던 일을 것처럼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만들었구나. 맞아요. 옛날 우리나라에서 뭐 목두기 비디오라는 공포영화가 있었는데 2001년 공포영화인데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이다. 이러면서 이제 PD가 촬영하듯이 그리고 근데 이 PD는 정체불명 이후로 사망했고 그의 필름을 경찰에 회수해서 지금 공개하는 것이다. 그런 느낌으로 그런 설정인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설정인 거예요. 세계관을 그렇게 잡았군요. 네. 그런 설정인 건데 개인적으로 되게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게 좀 아쉽다. 그런 게 좀 아쉬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스토리는 엄청 무섭다. 엄청 무섭다. 공포영화 좋아하는 사람들 좋아할 거다.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도 소개받았었어요. 그 같은 이사님으로부터. 네, 공포영화 주제 영화 알려주는 저희의 프로그램 중에 하나거든요. 네. 공포만 다뤄요. 네. 공포만 다뤄요. 그것도 재밌겠는데요. 네. 공포 그래서 미드소마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첫 시간에 다뤘었고 공포영화 여기서 얘기했던 거 꽤 많이 그러네요. 곡성도 했고 랑종도 했고 셔터도 나왔었던 것 같아요. 얘기하다가. 셔터 무시무시하죠. 네. 네.
그걸 다 못 봤어요, 저는. 근데 공평한 안 곡성은 오늘 보시는군요. 네 봐야겠네요. 네 보고 싶어졌어요. 곡성은 좀 그렇죠. 네 곡성은 깜짝깜짝 놀랄만한 그런 게 있는 연출은 아니야. 맞아요. 그렇죠. 진짜. 네, 근데 오싹한 느낌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죠. 스며드는 느낌인 것 같아요. 천천히 뭔가 느낌이야. 이 기분이 스며들면서 잠기다가 마지막에 영화 끝날 때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리고 결말도 잘 모르겠고. 네, 이걸 맞아요. 어떻게 생각해야 돼? 이러고서 맞아요. 끝나는. 그렇군요. 네 의미 부여를 제가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네. 더덕님의 의미 부여. 네. 오늘 빠져들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홍진이란 이름을 일단 각인했고요. 저분이 네. 몰랐거든요. 영화를 다 안 봤으니까 이분 영화를 그러네요. 하나도 안 보셨네요. 그런데 본게 없네요. 이런 류의 영화를 제가 잘 안 본단 말이죠. 근데 보고 싶다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어요. 네. 도미요리하고 곡성은 꼭 봐야겠다. 네, 도미요리는 정말로. 그거는 네. 그것은 공포도 아니고. 공포도 아니고. 공포야. 왜냐하면 평생 그거 하다가 손 떨고 못 먹고 죽잖아. 그러네요. 오늘 이렇게 나홍진 감독을 주제로 딱 잡겠다 하고 첫 시간에 하신 건 그만큼 팬이란 뜻인 것 같아요. 그만큼 팬이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그 감독분들이 이제 초창기부터 대박을 치는 경우들이 이제 맞아요. 잘 많지 않은데 네. 맞아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한국 한정으로 아마도 가장 흥행적으로도 그렇고 그 퀄리티적으로도 그렇고 네. 정말로 절대 신인 감독이라고 할 수 없는 지금 당연히 신인 감독 아니시죠. 근데 네. 이제 그때 데뷔했을 때 그 당시에 당시에도 너무 놀랐군요. 네, 충격이었던 그런 감독들을 좀 이렇게 시리즈로 좀 다뤄봐도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좋네요. 예,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또 해외에는 더 많으니까요. 그래요? 네. 완전 기대된다. 네. 오늘, 호은 PD님이 알려주시는 첫 영화, 시간이었는데요. 아바타 이후에. 네. 아바타는 프리퀄로 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제대로 된 첫 시간이었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기대가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겠습니다. 네, 다음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